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언더스탠딩. 오늘도 뜨거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 네. 쟁점들이 많죠. 예, 저희가 한 1년 전쯤인가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현 SM 엔터의 경영진과 네. 현 경영진에 반대하는 온라인 파트너스. 그때 저희가 양쪽에 마이크를 드리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네, 그냥 늘 있었던 이야기, 또 이제 분쟁이 있구나, 네. 그런 정도였는데 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뜨거운 예. 상장사 M&A 상장사 몇 개가 붙은 거예요 지금. 카카오에, 하이브에, 큰 건 다 붙었다 지금. SM에. 네. 네. 그래서 매우 관심들이 높은데 지금 복잡한 게 그 SM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에 신주 인수권을 주기로 했는데 그거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그거 말도 안 된다 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 가처분 신청 법원 판결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안 나왔죠?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결론이. 그러니까 즉 SM 경영권 분쟁 같은 것에 카카오가 끼어드는 걸 법원이 말려주라. 고 하는 소송이었는데 아직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그거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도 일단 중요하고 그게 또 잘 되면 또 요즘 카카오가 앞으로 지분을 추가 인수할 거라는 얘기도 좀 있고 네. 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잘 몰라서 코리아 모니터 김수원 편집장님 만나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은 그냥 세상 SM 엔터 주주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많이 싸워라. 싸울수록 나는 더 좋아. 정말 네, 예.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는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분야에 관한 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네. 중에 한 분이시죠. 예. 예. 정말 전문가이신데 네. 여기에 직접 개입은 안 하고 계신 유일한 분. 그렇죠. 네, 웬만한 전문가는 저쪽에 다 벌써 개입하고 개입하고 있었어. 달라붙어 예, 있는데 바쁘신 관계로 잠깐 한 발 떨어져서 계신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코리아 모니터의 김수원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매우 안녕하세요. 적절한 소개였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도 깊숙이 개입돼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바쁘지 않기 때문에 예. 깊숙이 아주 깊숙이. 예. 네. 예. 오늘 한 얘기는 그러니까 카카오가 신주 인수권을 받기로 했는데 신주를 받기로 했는데 네, 뭘 좀 더 받을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네, 논란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2주 전이죠. 2월 9일 예.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때는 그 이수만 선생이 제기한 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그것에 대한 그 전망 분석을 하는 자리였잖아요. 예. 그때 이제 우리 안프로가 이거 하이브가 참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제가 예.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이브가 이수만 지분을 인수를 하고 같은 가격으로 공개 매수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예. 그래서 오늘 공시를 보니까 하이브 공시가 떠가지고 이건가 싶어서 열어보니까 해외 레이블 하나 M&A 하는 거더라. 근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다 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게 2월 9일인데 네. 딱 2주 전이죠. 예. 2월 10일 날 그 다음 날 바로 하이브가 전격적으로 이수만 지분을 인수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공개 매수 신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 다음 날 바로. 예. 그때 이제 그날 제가 그 가처분 전망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선은 이 카카오하고 SM의 그 신주 발행이 전략적 제휴라는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걸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지금 이수만 쪽에서는 전략적 제휴는 그 허울 명분뿐이고 사실은 카카오를 우호 지분화하려고 하는 거다. 현재 예. SM 경영진이. 예. 그리고 카카오가 앞으로 추가로 더 지분을 인수를 해서 SM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할 것이다. 이게 이수만 쪽 주장인데 네. 우리가 어떤 그냥 추정이나 예상이나 상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어도 재판부는 그런 추정이나 상상이 아니라 일단은 그 2월 7일 날 이사회 결의 시점에
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연 SM의 신주 발행 결의 자체가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가 아니고 우호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가 향후에 SM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목적이냐, 예. 전략적 제휴는 정말 그 허울 명분뿐인 거냐, 이걸 재판부가 딱 단정해가지고 아니야, 얘네들은 전략적 제휴 아니야, 경영권이 목적이야, 우호 지분화가 목적이야 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다. 네. 그래서 어느 가처분 기각하고 인용 중에서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으냐 팽팽하기는 하지만 예. 굳이 따진다면 이 가처분, 이수만이 제기한 가처분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측면이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자료 하나가 오픈이 된 거예요. 카카오하고 SM 간의 전략적 제휴와 관련된 자료가 하나 밖으로 이제 공개가 됐어요. 누가 공개했습니까? 어제가 SM 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첫 신문일이었어요. 어제 예. 22일. 어제 이제 그 이수만 쪽의 화우 변호사 법률 대리인하고 SM 경영진 쪽의 광장 그 법률 대리인이 거기서 구설 변론을 하던 중에 이게 나온 겁니다. 예. 화우 변호사 입에서 그 전략적 제휴와 관련된 그 세부 내용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일부 기자들이 그걸 듣고 오늘 이제 그 전략적 제휴와 관한 전략적 제휴 이제 문건을 뭐 좀 입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예. 그래서 저도 오전에 이제 입수를 했어요. 네. 뭐 받았어. 문건을. 네, 근데 역시 핵심 내부 관계자. 지금 채팅창에 5대 주주쯤 된다. 근데 이게 오후에 기사로 또 나왔어요, 이게. 예, 기사로 나왔는데 네. 나오긴 했는데 제가 또 뭐 발빠르게 여기저기 또 이제 조금 와. 쑤셔가면서 예. 좀 취재를 좀 했습니다. 좀 예. 알만한 분들한테 취재를 했는데 아주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뭐 거기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네. 도대체 이게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전략적 제휴와 관련된 문건이 뭐가 이렇게 퉁 터져 나와가지고 예. 조금 시끄럽게 되었느냐? 우선 화면을 좀 보시면 이겁니다. 이게 문제의 문건입니까? 그렇죠. 이제 사업 제휴 계약서가 있어요. SM하고 카카오 간에. 예. 그다음에 신주 발행 계약서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전환 사채 발행 계약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SM의 국내 음반 음원 유통에 대해 카카오 엔터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SM의 국내 음반 음원 유통을 카카오 엔터가 그 배타적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카카오 엔터가 지명하는 장윤중 카카오 엔터 그 부사장입니다. 예. 미주 법인장인데 장윤중을 SM의 글로벌 음원 유통을 총괄하는 임원으로 선임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SM의 국내외 음반 음원 유통을 카카오 엔터한테 이제 이관한다 그 네. 업무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뭐 위에 거는 이렇게 뭐 별로 보실 필요가 없고 요 밑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인수인은 뭐냐면 카카오입니다. 예. 그 신주하고 전환 사채를 인수하는 자. 카카오의 우선적 신주 인수권 이런 조항입니다. 자, SM이 앞으로 3자 배정 방식으로 추가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 연계 증권을 발행할 때, 그러니까 전환 사채나 뭐 이런 거를 발행을 할 때, 주식 연계 채권을 발행할 때 카카오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SM이 앞으로 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전환 사채 같은 걸 발행할 때는 무조건 카카오가 내가 인수할래 그러면 그냥 카카오한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인수하기로 한 9% 말고 말고 그거 추가로 말고. 앞으로 아. 추가로 발행할 때 이 그 우선적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 그 권리를 카카오에게 부여한다는 약정이
체결돼 있다는 게 이번에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화우 쪽 변호사가 아니 카카오한테 우선적 그 신조 인수권을 주고 하는 게 이게 전략적 제휴입니까? 이런 식으로 툭 던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쑤셨겠죠. 예. 하면서 뭐 이렇게 쑤시니까 이제 이 문건이 이제 나온 겁니다. 예, 나왔는데 뭐 문건 자료 자체가 뭐 이게 계약서가 통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이 예. 관련된 부분만이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선적 신주 인수권이다. 이것은 우리 상법상의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주주 평등의 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네. 그 이 주주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에 명문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건데 말 그대로 주주들은 자기가 가진 주식에 비례해서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주주가 아주 특별한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몇 년 전에 그 이스타 항공 말고 티웨이. 네. 티웨이 항공이 굉장히 재무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예. 그때 사모펀드가 티웨이 항공의 그 신주를 좀 인수를 합니다. 네. 뭐 정확하게 지분율은 생각이 안 나요. 뭐 한 15% 20% 정도 하는데 티웨이 항공하고 이 사모펀드가 어떤 약정을 맺냐면 티웨이 항공의 웬만한 경영 의사결정은 전부 이 사모펀드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의권 조항이 이렇게 돼요. 예. 제가 2년 전에 3프로 TV 그때 언더스탠딩 없을 때 언더스탠딩 있을 때인가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 이 이야기 한 거거든요. 예. 이진우 프로는 생생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생할 겁니다. 예.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자료까지 다 기억날 텐데 이게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누군가가 소송을 하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모펀드가 2대 주주로서 다른 여타 주주들에 비해서 정말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티웨이 항공 경영진의 거의 모든 의사 결정을 이 사모펀드가 동의해줘야지 집행할 수 있는 거. 이게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판례에서는 이런 게 만약에 소송이 걸리면 판례에서는 이 경영 동의권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선적 신주 인수권이 부여돼 있잖아요. 카카오에. 예.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상법상의 대원칙인 주주 평등의 원칙에 우선적으로 위배될 수가 있다. 물론 어떤 특정 주주한테 다소 과도한 권리가 가 있어도 예. 그것이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그건 인정될 괜찮아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카카오한테 부여되어 있는 이 우선적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 게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걸까? 카카오가 이런 권리를 가지는 게 이 부분은 좀 따져볼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SM 현 경영진과 카카오 사이에 맺은 전략적 제휴의 내용이 예. 잘못됐다. 예. 아무리 서로 우호 짝짝꿍 하려고 해도 그런 그러니까 약간 조금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 회사 팔아먹는 거예요. 카카오한테. 주주들이 1심 단결해서 팔아먹기로 결정했으면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걸 왜 지분 얼마 되지도 않는 분들이 하느냐라는 게 그런 이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계약 조항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SM이 추가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나 주식 연계 증권을 발행할 때 네. 카카오가 우선 인수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2월 9일 날에도 굉장히 장황하게 좀 말씀드렸지만 상법에도 부합해야 되고 또 정관에도 부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관에 그 조항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느냐. 기존 주주들을 제껴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무구조 개선, 신기술 도입, 전략적 제휴, 자본 제휴, 뭐 어떤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약서 조항도 자 우리 SM이 긴급 자금 조달이나 재무 구조 개선이나 어떤 자본 제휴나 전략적 제휴 등 경영상 어떤 그 목적이 생겼을 때 네. 카카오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한다. 차라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우 그래도 뭐 최대한 상법과 정관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을 텐데 예. 그런 말이 이제 일체 없이 그냥 제3자 배정하면 카카오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뭐야 이거. 아하. 굉장히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그러니까 그 상법과 정관의 취지에 맞게 3자 배정이 돼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삼척 동자도 아는 건데 예. 우리 뭐 안프로도 알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 옛날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뭐 정관상의 뭐 규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카카오에게 배정을 해주기로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구를 넣는 건지 그게 좀 판가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구상으로 보면 일단 그냥 준다처럼 해석은 되는데요.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지금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인수할 되어 있는 권리를 겁니다. 보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선적으로 인수하는 권리를 보유할 게 아니라면 굳이 이걸 쓸 이유도 없죠,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필요할 이게 때 카카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문제의 쓰려면 이렇게 이제 써야죠 또. 소지가 있는 거죠. 이런 불평등한 계약은 보통 결혼이 이렇습니다. 아니 내가 벌어온 돈을 다 갖다 줘야 되더라고. 네, 제가 그랬죠. 네. 네. 예.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해도 찍소리 못한다.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거. 제가 결혼 15년 만에 공인 인증서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 사회의 공인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맞아. 그 전에는 공인 인증서도 없었습니까? 네, 15년 동안 공인 인증서 없이 예. 제 계좌나 뭐 은행 통장 뭐 어떤 신용카드가 없어가지고 네.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제가 저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체 검사 건강 검진을 받고도 네. 건강 검진을 이메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본인 인증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건강 검진 센터에 가가지고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건강 검진 기록지를 받아온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런 불평등한 계약은 예, 또 예, 있긴 예. 하지만 예.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네.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어떤 선의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예. 정말 선의로. 선의로. 예. 자, 우리가 이 소수 지분 보유자, 소수 투자자들이 예. 있습니다. 그 FI들, 그 파이낸셜 인베스터들, 우리 뭐 사모펀드 같은 것들이죠. 이 사모펀드가 어떤 회사에 그 2대 주주나 3대 주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수 지분으로 그 FI들이 들어갈 때는 예를 들면 뭐 태그롱이라든지 또 드래그롱 같은 그런 그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태그롱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주주가 자기 지분을 제3자한테 매각할 때 이 소수 지분 보유자가 따라가는 거. 내 거도 이렇게 좀 얹어서 팔겠다 태그 네. 하는 거고 뭐 드래그롱은 이 소수 지분 보유자가 제3자한테 지분을 매각할 때 최대 주주가 가진 지분을 끌어와 가지고 드래그 해와 가지고 같이 묶어서 팔 수 있는 권리. 예. 뭐 이런 거는 이제 이 소수 지분 보유자로서 어떤 불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장치로 예. 투자 들어갈 때 그렇게 계약을 하고 서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카카오도 과연 이 우선 그 인수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에서 어떤 소수 카카오가 2대 지분을 가져봐야 2대 주주밖에 안 되니까 대주주가 예. 따로 있으니까 어떤 지배 주주가 될 의사는 없고 그냥 2대 주주로서
좀 경영권 그 지분율 방어를 위해서 자기 어떤 지분율의 하락을 막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의 개념으로 이 우선 인수권 약정을 맺은 게 아니냐라는 우리가 이 선의의 해석을 해볼 수는 있는데 예. 그것도 조금 아닌 그게 조금 뭐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지금 이 계약상으로 보면 기타 비상무 이사로 카카오 임원이 또 SM 이사회에 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 들어가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장윤중 부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SM의 그 글로벌 음원 유통 그 책임자로 또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어떤 카카오의 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장치가 되어 있는데 또 그 무조건적인 그 우선 인수권을 부여를 한다.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대주주 지분이라는 게 지금 이 약정을 할 때는 대주주 지분의 18.5%밖에 안 됐죠. 네. 그 이수만 지분이니까 예. 이수만 지분 18%밖에 안 되고 카카오는 9%의 지분을 가지기 때문에 또 이걸 뭐 완전한 그 소수 지분으로 또 보기도 또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분이 작지 않다. 예. 막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 작지 않다. 작지 않는 지분이기 때문에 이 지분 보유자로서의 어떤 권리가 있는데 주주 제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시 주총 소집 요구권이라든지 그런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그 어떤 소수 지분으로서의 그 지분율 하락을 막기 위한 방어용 장치로 우선 인수권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애매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컨대 하이브 쪽에서는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공격적 장치다. 방어적 장치가 절대로 아니다. 자, 주주 배정 증자를 하면 당연히 카카오는 지분율을 유지를 할 수가 있죠. 주주 배정 증자를 하면 모든 주주들에게 예, 균등하게 배분이 되니까. 예. 그 모든 주주가 다 증자에 참여하면 뭐 카카오 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네.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SM이 삼자 삼자 배정. 배정을 해버리면 카카오 지분율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삼자 배정을 하면서 항상 카카오가 우선권을 가지면 카카오는 지분율이 절대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올라갈 뿐인 거죠. 예. 카카오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이랬으면 참 좋겠는 걸 그렇죠. 알겠는데 네. 우선권이라니까 꼭 내가 사야 할 의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나한테 제일 먼저 갖고 그렇죠. 와봐. 네. 상황 봐서 사면 우선 사고 말면 권리죠. 마게 그런- 하는 거니까 대체로는 지배주주가 갖는 권리가 대체로는 이렇죠. 경영권을 확보한 지배주주는 회사에 제3자 배정이 필요하면 내가 들어갈까? 하다가 재미없으면 내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런 거를 그런 권리를 사실상 최대 주주가 가지면 그건 괜찮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 야 카카오가 이런 권리를 갖는 게 말이 되나 이상하다. 라고 그렇긴 한데 그렇죠. 근데 그 뭐 솔직히 우리가 이제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삼자 배정을 보면요. 예. 좀 어려운 회사들이 그 대주주가 좀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보면 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죠. 그냥 예. 대주주가 개인보다는 대주주가 기업인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자회사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 대주주가 현금 출자 또는 현물 출자를 통해서 자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예. 삼자 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좀 우리가 좋게 봐주는 삼자. 물론 그 대주주 회사의 주주들은 힘들죠. 짜증나죠. 대표적인 게 옛날에 두산중공업이 끊임없이 두산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거 아닙니까? 삼자 배정으로. 뭐 그런 사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편집장 궁금한 게 예. 그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의 쟁점도 그러니까 어쨌든 주주한테 원래는 평등하게 그 증자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예.
예를 들면 카카오만 딱 집어서 난 너한테만 줄 거야 하고 했는데 이거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 SM 경영진과 카카오의 논리는 이거 전략적 제휴를 필요한 거고 이 회사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라는 주장이잖아요. 예, 예. 신주 이수것도 마찬가지고 전략적 제휴를 위해서 이만큼 더 필요합니다. 그것도 회사를 위해서 좋은 거고 전략적 제휴를 위한 조금 더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 지분이니까 얼만큼 받을 수 있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 기존의 논리가 이렇게 유효하게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좋게 봐주는 사람은 그렇게 봐줄 수도 있겠죠. 예. 지분을 뭐 지금 9%에서 예. 앞으로 지분을 5% 정도 더 발행을 해서 카카오가 거의 한 15% 지분을 가지게 해서 예. 뭐 서로 간에 뭐 전략적 제휴 관계를 뭐 더욱더 강화한다. 예. 뭐 이런 걸 명분으로 내세울 수는 있는데 이번에 카카오가 9% 지분을 인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경영권에 관심을 둔 거 아니야 했을 때 카카오에서 나온 반응은 추가 지분 매수 의사가 전혀 없다. 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순수한 전략적 제휴로 봐달라고 했고 예. 그 이후에 SM에서 계속 SM 3.0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IP 수익화 전략 또 그 팬 커뮤니티 전략, 또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한 뭐 어떤 전략 예. 이런 것들을 계속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발표를 해왔잖아요. 예. 발표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 봤을 때 이게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라는 게 굉장히 나름대로는 꼼꼼하게 많이 준비를 했구나. 어떤 전략적 제휴의 어떤 진정성 그건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 또 뭐 추가 지분 매수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어떤 자료를 통해서 예. 그 3자 배정 시 신주 우선 인수권을 무조건 카카오가 갖고 가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 예.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이제 조금 아하. 야 이거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런 거죠. SM은 앞으로 뭔가 전략적 제휴를 하려면 카카오하고만 해야 된다는 네. 얘기 아닙니까?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도 그럴 있습니다. 경우에 그게 얼마나 불리한 계약이 되는지는 제가 조금 전에 남편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하다 그건 정말. 그 주주들이 그렇게 손해를 보는 거다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자료에서 본 것처럼 그 음원 음반 그 유통권이 그 국내 유통권이 지금 카카오 엔터한테 배타적으로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유통도 카카오 엔터를 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이쪽 이제 유통 쪽을 좀 아는 분한테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거냐 물어봤더니 뭐 그분 표현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충격적? 좀 충격적이다. 예. 우선은 이 카카오 엔터가 가지는 배타적 권리가 영구적이랍니다. 이게 이 계약서 상으로는 이게 한정이 안 돼 있잖아요. 예. 언제부터 10년이다, 뭐 20년이다 안 돼 있고 기간 없이 그냥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지금 영구적 권리로 일단은 보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그 음악 레이블이 그 유통회사에다가 그 유통권을 주게 되면 이 음악 회사가 이렇게 감시를 좀 하게 된답니다. 얘네들 이제 정말 제대로 유통을 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 걸 유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어떤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되는데 이번 그 제휴 계약서를 보면 이 SM의 글로벌 유통권을 제휴사인 카카오의 임원이 와가지고 다 통제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M이 견제하고 감시를 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그 카카오 그 유통사의 임원이 그냥 SM에 들어와가지고 임원으로 그 유통 담당 임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해상충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누구하고 이해상충이 된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M 입장에서는 글로벌 유통권을 카카오한테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카카오가 이 글로벌 유통 우리 그 글로벌 유통 음반 글로벌 유통을 잘 하나 못 하나 네. 카카오를 감시를 해야죠.
카카오의 그 유통 담당 임원이 제대로 일을 하나 못 하나 네. 해서 야 이거 너네들 뭐 이거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냐 와서 회의 좀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 카카오의 임원이 어. SM의 글로벌 그 유통 담당 임원으로 선임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아까 계약서에 봤잖아요. 예. 장윤중 부사장. 예. 그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이 견제를 해야 되는 회사의 임원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해상충의 이슈가 있는 거고 삼성전자의 빵은 신라호텔에서만 납품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신라호텔 주인이 삼성전자의 이사로 들어와 신라호텔 있으면 그 빵 제조 담당 상무가 삼성전자의 구매 담당 뭐 이렇게 상무 겸임하는 게 그런 거하고 네. 좀 비슷하죠. 네. 상법에는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라고 해서 예,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가 있죠. 예,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언더스탠딩의 이사인데 이 마이크 그냥 내 동생이 하는 가게에서 좀 비싸게 사자 뭐 등등 그거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뭐 그래서 이렇게 정도의 계약이면 사실상 카카오가 마치 최대 주주이거나 카카오가 SM을 이제 인수한 회사 같은 그런 식의 계약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이게 문제 삼은 네네. 게 이수만 씨가 이런 식의 거래를 하고 있다. 네. 라이크 기획한테만 주고 뭐 돈 많이 받아가고 그러고 있다 이수만 씨가.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다라고 해서 반기를 든 건데 네. 이수만 대신 카카오로 바꾼 거 말고는 뭐가 있냐라고 질문할 때 글쎄요라고 그런 이제 하기가 지적들이 쉽지 않을 것 좀 같은데요.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실무적 관점에서 보자면 제가 또 들은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카카오가 음반 음원을 유통을 하는데 예컨대 글로벌 유통사들이 있잖아요. 워너뮤직 또는 소니뮤직 같은 데서 야 너네 그 좋은데 우리가 되게 수수료 싸게 해가지고 좀 유통 좀 하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 SM은 이미 카카오에게 독점을 줘놨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빵빵한 그 음악 레이블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그 갑의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힘이 있는데 근데 누군가에게 통으로 배타적 권리를 그냥 왕창 이렇게 줘버린다는 거는 예. 그거는 굉장히 그 회사에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약간 배임적인 요소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것 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어요. 이수만 씨가 하는 걸 카카오가 한다는데 왜 못하냐? 라는 것도 말도 되고, 그게 나쁘다면서 왜 당신들은 하려고 하냐? 하는 것도 말이 되고. 지금 이 SM의 그 음반 그 국내외 유통 규모가 한 3천억 안팎이랍니다. 네. 한 2,500억에서 3천억, 한 3천억 안팎인데 이걸 이제 통으로 한 군데에다가 다 더군다나 영구적 권리로 부여를 한다. 이건 좀 안 좋다.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그러면 얘기가 있는 궁금한 게 카카오가 이 정도의 생각까지 갖고 있고 내가 유통도 다 장악하고 예를 들면 SM이 다 준 거잖아요. SM 경영진이 해외 유통망 국내 유통망 사실상 다 주는 셈인데 예. 이 정도의 그리고 신주를 앞으로 추가로 발행하면 또 그 신주도 더 그럼 지분율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렇죠. 카카오가 사실상 SM을 인수하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다. 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오늘 이 자료가 나오면서 예. 그 다른 뭐 유통권보다도 아까 신주인수권 그것 때문에 카카오가 애초부터 계속적으로 3자 배정을 통해서 지분을 늘려서 예. 그 SM의 그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 아니면 저렇게 무조건적인 그 신주인수권 그 약정을 맺었을 리가 없다. 예.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이제 지금 많이 지금 부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했던 가처분 신청 지금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예.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려면 이거는 우리 경영권 분쟁이 아니고요. 이거는
전략적 제휴를 위한 잠깐 이대주주만 투자한 거예요.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다라는 주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계약서상의 정황을 보면 지분도 앞으로 더 인수할 수도 있고 뭐 그 유통권도 다 가져오는 사실상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주는 거면 이거는 경영권 분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조금 불리해졌습니다. 지금 그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화우 쪽에서 이걸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불리해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화우 쪽에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주인수권을 주고 뭐 글로벌 유통권 계약을 맺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 어디죠? 카카오의 그 미주 법인장이 예. SM의 글로벌 음원 음반 그 유통 그 책임 임원으로 임명을 하고 또 뭐 이사회에 이미 기타 비상무 이사로 카카오 쪽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예. 그 음반 글로벌 음반 유통 임원으로 또 카카오 엔터 쪽의 사람을 또 선임을 하고 이거는 전략적 제휴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고 지금 화우가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전략적 제휴라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어차피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예. 내가 이만큼 떼주면 또 남의 살을 이만큼 떼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그 유통권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들을 보고 있고 또 화우가 그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카카오는 구체적으로 이 계약서에서 약정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그에 못지않은 어떤 것들을 지금 받아내게 돼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지금 몰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좀 이거 좀 아니다. 어떻게 그 국내외 그 음원 음반 유통권을 다 줄 수 있나? 그건 좀 충격적인데 하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건 예. 상식적으로 조금 좀 놀라운 거긴 한데 예. 반대 급부가 뭐냐? 그러면 SM 입장에서는 테이크는 뭐냐? 이렇게 기부했을 때 예. 기부했을 때 돌아오는 테이크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좀 SM 쪽에서 해명을 해야 돼요. 기존 예.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호해주고 유지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 말고 또 있을지 압니까? 이게 악완파천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싫어서 러시아로 갔어? 러시아로 가는 건데 그럼 러시아도 뭐 받는 게 있어야 받아주고 하지. 네. 그리고 바깥에서 제3자가 보면 야 일본은 싫다고 하면서 러시아는 좋아? 뭐 이제는 일본이 하는 짓을 러시아가 안 한다는 보장은 또 뭐야? 또 러시아는 그런 보장도 없이 괜히 그거 받아주기만 하고 무슨 여인숙인가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똑같아요. 지금도 SM을 바꾸려고 하는 세력이 지분이 모자라니까 하는 일이 생기는 일이에요. 지분이 모자란다고 해도 없는 지분으로 그럼 나머지 소액 주주들을 설득해서 끝까지 싸우자라고 하면 명분이 서는데 그게 안 될 것 같고 그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손쉬운 방법으로 카카오를 끌어들이니 명분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그렇다면 처음부터 카카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대 주주까지 노리고 들어온 거라고 했으면 왜 9%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좀 더 위협적인 지분을 그 신주 배정권을 주고 신주를 주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조항도 있었다면 더 하고 그럼 그 이수만의 최대 주주를 바로 위협할 수 있는 이대 주주가 되는데 지금 9%는 뭐가 약간 애매하잖아요. 9%라는 지분이. 그렇게 뭐 이수만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삼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을 전략적 제휴라고 좀 주장하면 그건 뭐 가처분으로 가게 되면 패소할 무조건 확률이 패소할 좀 높으니까. 높죠. 네. 패소할 확률이 높고 지금 뭐 하여튼 그 어제 첫 신문이 있었고 28일 날 이제 또 법원에 추가 뭐 서면 자료를 제출을 하면 예. 바로 3월 초에 며칠 안으로 재판부에서 결과가 나오니까 판단을 내릴 겁니다. 예. 판단을 내리는데 지금 SM에서 이제 오늘 이렇게 계약서 내용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SM이 뭐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그 해명 내용을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제 그 첫 신문에서 그 양쪽에 광장 변호사하고 그 화우 변호사가 이제 격돌을 했는데 이 광장 변호사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 2월 9일 날 저는 뭐 경영권 분쟁 상황은 좀 객관적으로 있다고 재판부가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경영권 분쟁 상황은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화우 쪽 아니 저 광장 쪽의 변호사는 그 이사회 결의를 한 2월 7일을 기준으로 보면 경영권 분쟁 상황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는 네, 그 시점에서는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 그러니까 대주주인 이수만과 현 경영진 간에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이지 경영권 분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현 경영진과 이수만 간에 이수만의 경영권이냐, 현 경영진의 뭐 경영권이냐, 경영권을 놓고 양측이 격돌했다는 게 아니고 예컨대 이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 또 전략적 제휴를 원만하게 끌고 가기 위한 그 지분, 그 신주 발행 예. 여기에 대해서 현 경영진은 그게 필요하다고 본 거고. 법적으로 하자도 없다고 본 거고 이수만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드러낸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사회가 이 대주주가 반대는 하지만 전체 주주, 회사와 전체 주주한테 이득이 되는 안이 있을 때 대주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 이사회가 대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그 안을 실행하지 않는 게 맞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전체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이사회고 이수만과 현 경영진의 경영 의사 결정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지 경영권 분쟁 상황으로 보면 안 된다. 이게 광장 변호사의 주장이거든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그 계약서를 작성한 2월 7일 맞나요? 예, 예. 2월 7일.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사실은 거의 뭐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는데. 그렇죠. 경영권 근데 싸움이죠. 판사가 보기에 지금 판결하기에는 지금 누가 봐도 경영권 분쟁이에요. 그렇죠. 근데 2월 7일 날 계약서만 보고 이때는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또 판단합니까? 그렇게 2월 판단할 수 7일, 있습니까? 2월 7일을 시점으로 해서 그 앞에 벌어졌던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화우 변호사는 이사회 의결이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다. 군사 작전이다. 세상에 그런 이사회 결정이 어디 있느냐? 설날에 무슨 그 줌으로 뭐 비대면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속전속결식으로 네. 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이 이사회 결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것은 그 지배권에 상당한 변동을 주는 행위이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저기서도 채팅창에도 그러니까 채팅창에 있는 분들이 수준이 진짜 높아요. 우리가. 왜요? 신주 발행하는 건 카카오한테만 준다는 이거를 2월 7일 이전에 먼저 했을 거 아니냐. 카카오한테 9% 줄 때. 그러면- 이게 경영권 그러면- 문제가 아니면 뭐냐 이게. 그냥 전략적 제휴만 할 거면 이거 왜 쓰냐 이거를. 근데 그렇게 반론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이제 그런 이제 맞습니다.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뭐 이제 이 SM 현 경영진 쪽에 뭐 광장 쪽에서는 지금 현 경영진은 다 물러나기로 했고 예. 이미 물러나기로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지분 다 합쳐봐야 0. 몇 %밖에 안 되는 거고 예. 카카오는 저 SM 신주 취득을 3월 6일 날 취득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주총 의결권을 이제 3월 주총 의결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얼라인은 계속해서 현 경영진과 싸우다가 합의를 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현 경영진하고 뭐 얼라인하고 카카오하고 뭐 이게 한 패거리고 뭐 이수만이 뭐 이렇게 경영권 때문에 싸우고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또 광장 쪽의 주장이에요. 그런 주장도 있고 그 지배권의 변동이 자꾸 있다고 하지만 예. 이 카카오에 대한 9% 지분을 추가 발행했을 때 네. 이수만이 영향을 받는 그 희석되는 지분은 1.6%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이수만은 그대로 최대 주주의 그 지위를 유지를 하는데 하이브한테 팔기 전 기준으로 보면 1.6% 지분 희석을 가지고 지배권의 변동이 있다고 뭐 주장을 하는 게 이게 타당하냐?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는 조원태하고 KCGI가 지분이 팽팽했는데도 네. 그 재판부는 이거를 그 경영권 뭐 분쟁으로 인정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배력에 큰 변화가 있다고 인정을 안 했어요. 예. 서로 팽팽했지만 산원한테 10% 지분을 신주를 발행을 해가지고 산원 10% 지분이 완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조금 사실은 누가 봐도 약간 조원태 우호 지분처럼 보였지만 그 재판부는 이거를 인정을 안 했어요. 지배력의 변동이 생긴다고 인정을 안 했거든요. 예. 그거 잠깐 그림으로 한번 잠깐 네? 저번에 예, 보긴 예. 했지만 예, 한번 예. 그림으로 예. 잠깐 보면 이렇게 한진칼이 있는데 네. 예전에 여기 KCGI 쪽이 45.2, 조원태가 41.8이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산원이 3자 배정 유증으로 한진칼 신주를 인수를 하면서 예. 산원의 10%를 가지게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3자 여기하고 여기가 희석이 됐잖아요. 희석돼서 40%, 여기는 희석돼서 37%. 그러면 요 산원하고 조원태가 여기가 서로 한 패라고 보면 이게 47%잖아요. 예. 그런데 이때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어느 한쪽의 그 뭐 결정적인 지배권 변동이 아니다. 근데 KCGI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45% 갖고 있다가 40%로 떨어지고 예. 산원하고 원태하고 둘이 37% 10%에서 47%가 돼 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둘 다 과반이 안 되니까 그 소수 주주들 일반 주주들한테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 사람들 끌어당기면 과반 넘어가지고 경영권 행사할 수 있으니 이 산원의 10% 삼자 배정 유증이 지배력의 결정적인 변동 지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게 판단했죠. 되게 보수적으로 판사님 판결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걸 그 정도로 판단을 했을 정도니 예. 지금 저건 아니야. 이수만이 18%에서 16%로 떨어지고 예. 카카오가 9% 가지는 거는 한진칼 그 판결에 비하면 예. 이거는 지배권이 전혀 변하지 않는 저때 거예요. 산은은 왜 들어왔어요? 산원은 이제 한진칼에 돈 넣어주고 예. 한진칼은 그 돈 가지고 대한항공에 돈 주고 대한항공은 그 돈 가지고 아시아나 인수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아시아나 인수 때문에 항공산업 구조조정 때문에 이걸 했던 거였거든요. 야, 저 판결을 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셨던 이 SM 사이 있던 이면기 카카오와의 이면기야 이게 예. 이 판단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줄지 오히려 네, 네. 사내는 앞으로도 우리가 다 이제 산업은행 지점을 통해서 유통해야 되고 네. 대한항공 티켓은 이런 얘기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야.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저 채팅창에서도 어떤 분이 옳은 얘기 하시던데 경영권 분쟁을 하려면 불리하고 힘들더라도 기존 주주들을 설득하고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여서 사들이면 해야지. 되는 거지. 그게 힘들고 어렵다고 제3자한테 배정하면 제3자는 자기 돈 수백억 수천억 넣으면서 아무것도 그럼 보장 안 받고 저도 소액 주주 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통으로 넣을 거면 이것도 내놔 저것도 내놔 하겠죠.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을 할 때 제3의 세력을 끌어들이는 게 과연 이게 얼마나 명분이 있는 싸움이냐 하는 건 굉장히 애매한 일이 된다. 네, 맞아요. 네. 지금 뭐 이제 어쨌든 간에 3월 31일 예.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후 12시? 낮 12시인가요? 10시인가?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수동 SM 그 타운에서 그 주총 이제 표대결이 있습니다. 네. 그때 여기도 그 의결권 기준으로 보면 70%가 일반 주주지 않습니까? 기관들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일반 주주들의 표심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지금 뭐 SM이 가지고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지분도 거의 없고 예. 저쪽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18.5% 이수만이
매각하고 위임해준 거 다 합쳐가지고 그 18.5%인데 여기 이제 국민연금하고 KB자산운용이 옛날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수만한테 반대를 해온 이력이 있잖아요. 라이트 네. 기획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야 이거 국민연금하고 KB자산운용이나 이 일부 기관들은 이번에 SM 경영진 쪽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결정은 지금 그렇죠. 일반 개미 주주들이 키를 쥐고 어떻게 있다. 생각하느냐. 완전 글자가 대로 대단하다, 완전 대단해. 민심 잡기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 그러네. 어떡하냐. 그러네. 근데 다만 또 제가 이쪽에서 잠깐 얘기했으니까 또 이쪽에서 말씀드리면 이수만 씨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었다. 네. 고 만약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 그러면 카카오 끌어들이는 이런 일 안 하고서는 어떻게 이걸 뒤집습니까? 이수만 씨는 여전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네. 근데 그가 하는 행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 바꾸려면 이 경영을 박권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고 매번 주총에서 그냥 개인들끼리만 뭉칩시다 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고 그럴 때 다른 제3자를 끌어들이면 제3자는 바보와 허구가 아니니까 당연히 뭘 요구하는 자기가 거고. 이용만 당하고 팽당할 걸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증자할 때는 우리가 먼저 참여하겠습니다. 당연히 걸 것 같은데 그러면 무슨 소리냐 왜 주주의 이익을 저렇게 침입하는 걸 해? 네가 당신이 이수만 씨보다 나은 게 뭐야라고 하면 당장은 나을 것도 없고 이건 나중에 경영을 해서 착한 경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알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요. 글쎄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과연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되느냐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예.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할 수 있는다. 좋지 않은 수단을 정당할 수 이게 있느냐. 네.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처분이 있고 공개 매수가 있고 주총이 있고 이 짧은 시간에 이게 다 우르르 다 튀어나와요. 예. 거기다가 현 경영진하고 대주주가 지금 대립했는데 대주주는 하이브한테 지분을 매각해서 하이브가 참전을 하고 현 경영진은 카카오하고 전략적 제휴를 또 내세워서 카카오하고 또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네. 그 사이에 행동주의 펀드 또 얼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지금 한 10차 방정식 정도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처분이 기각되고 가처분이 기각되면 카카오가 주주가 되겠죠. 근데 공개 매수는 지금 주가로 봤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예. 공개 매수 실패해버리고 그러면 SM 지분을 카카오가 9% 가지고 하이브가 지금 14%를 가지고 네. 서로 있잖아요. 그러면 만만하잖아요. 서로 팽팽하잖아요. 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만히 있겠어요, 양측에서. 분명히 오늘 제가 하이브한테 이 상황에서 2차 공개 매수할 거냐 그랬더니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번에 1차 공개 매수 가격 올릴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입장 그대로. 현재로서는 이제 그 공개 매수 가격을 조정할 의사가 없다. 왜? 지금 현재 주가가 자기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좀 회사의 본질 가치가 아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엄청나게 지금 좀 들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공개 매수 가격은 그냥 12만 원 그대로 유지를 뭐 실패하더라도 네.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공개 매수 실패하고 가처분 기각돼서 카카오하고 불과 한 5% 남짓 되는 지분율로 이렇게 당장 그렇게 형성이 될 때는 2차 공개 매수라든지 어떤 액션이냐 그거는 뭐 그냥 그때 이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편집장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이번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9% 지분을 못 받게 됐어요. 네. 예. 그러면 카카오한테 유상증자한 거 잘못이다. 잘못이다 하면 이제 9%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카오 입장에서 야 여기까지 발을 담궜는데 그럼 공개 매수로 우리 그냥 맞불 작전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주총 표대결을 높을까요? 봐야죠. 주총 표대결에서 현 경영진 쪽이 이기면 예. 카카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뭔가를 할 만한 게 도모해 하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도 어차피 지분 가지려면 증자 참여해야 되는데 네. 카카오만 주는 거는 안 된다고 이미 판사가 했으니 공개 매수를 하려면 굉장히 불리하겠네. 그렇죠. 공개 매수 9% 아니면 없이 방법이 0에서 시작하니까. 야, 그래서 그거 지금 그건 뭐 쉽지 하이브 않겠네. 쪽에서는 네. 이제 카카오를 우리가 품을 수 있다. 카카오가 경영권만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
카카오도 괜찮은 회사니까 우리가 카카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카카오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카카오는 빨리 그 다른 어차피 그 가처분 인용되면 네. 뭐 2천억 투입 안 해도 되니까. 사실 카카오가 하이브랑 싸우려고 SM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카카오하고 하이브가 사이좋게 SM을 그건 경영하는 안 게 돼요. 어떻게 서로. 그렇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하이브는 카카오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 그 카카오가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 같고. 가처분 결과가 아주 완전 결정적인 변수가 되겠네. 저는 이럴 때 박준영 씨와 양현석 씨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디로 붙느냐? 야 그러면 세계 대전이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또 뭐 하이브가 지금 카카오 SM 뭐 상대로 좀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까 이제 이런 계약 문제라든지 예. 지금 SM이 그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주가니까 12만 원대에서 이게 그 자본시장법상의 뭐 시세 조정이나 형사상의 배임 요소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시세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자사주 지금 매입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SM 경영진에다가 그런 어떤 법적 조치 가능성이 있다는 그 서한을 또 보내고 한 것 같습니다. 예. 심판 보려면 쉽지 않겠다 정말.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 대표님? 저는 뭐 개인 의견 없습니다. 저는 아이. SM의 주식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본인이 판사라면. 본인이 판사라면. 근데 처음에는 저는 김 대표님, 이렇게 편집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 의심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는 경영권 분쟁이라고 보기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저는 그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거 추가로 나온 걸 보면 그러니까 이수만 씨가 잘못했다는 건 전제로 일단 깔아봅시다. 전제로 깔지만 다 참석자들은 다 이수만 씨 외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못한 건 모르겠지만 카카오가 매우 불리한 그럼 이수만 씨가 가져갔다. 잘못한 이거를 어떻게 바꾸죠?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바꿨으면 근데 사실은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그 어떻게 바꿔야 돼요? 온라인이 답을 좀 줘요. 소수였을 때도 온라인이 소수였을 때도 표대결로 사실은 약간 이수만의 힘을 약화시킨 측면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도 이번 표대 주총에서 어떻게 개미들이라든가 뭐 기관들이라든가 어떻게 표대결이 나오니까 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이브 이겨라고 할 수도 없고 카카오 이겨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카카오가 처음부터 공개 매수를 했으면 됐는데라는 말인 거죠? 저는 공개 매수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40%가 뭐냐 할 거면 그냥 다 하든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공개 네. 매수 아니, 다 그게 맞긴 하려면 다 하나 해라. 그걸 뭐 우리가 앞으로의 규정과 전통과 규제를 만들면 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누구도 이거를 뒤집을 수 없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는 카카오가 한 게 잘못이라고 뭐 말씀은 드렸지만 네. 이런 거를 허용하지도 않으면 이수만 씨 같은 그런 케이스가 앞으로 나올 때 그 누구도 저걸 바꾸려면 저 회사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 이 개혁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공개 매수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였으면 배임 소송을 했었어야죠. 그 이수만의 라이크 기획과 회사와의 그 계약이 문제가 됐다면 그거는 배임의 소송 뭐 이번에도 배임 소송 할 거다 말 거다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그런 식으로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예. 악원 파천은 아니다. 네. 뭐 꼭 필요하면 약간 러시아의 힘도 빌리고 그리고 카카오도 네. 대안 공개 매수 의사가 있고 검토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작업 진행했으면 네. 그거는 밝혀야죠. 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그 대외 커뮤니케이션 실장이 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니 무슨 저 미국의 핵 정책도 아니고 그렇지. 무슨 NCND를 그런 데서 써요. 그러네요. 그렇지. 이야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야, 이 문제는 뭐 뜨겁네요. 며칠 있으면은 그 판결 언제 나온다고요? 가처분 판결? 3월 초에 나올 겁니다. 3월 초에? 예. 알겠습니다. 뭐 어렵네. 재밌는데 네. SM 주식을 들고 봤으면 더 재밌을 뻔했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만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네. 그렇죠. 네.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걸 관찰하는
수단이 바로 코리아 모니터 아니겠습니까? 네. 코리아 모니터의 김수원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는 또 퇴근길 라이브로 바로 이어갑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